인터넷 방송을 하며 만난 두 사람. 하지만 결말은 살인자와 피해자. 범행 현장엔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고 목격자도 CCTV도 없었던 살인사건. 공범이 분명 존재함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건. 분명 입증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끝난 사건. 1년 후 그는 출소합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 하지만 기억에서 잊혀져 출소를 기다릴 그와 공범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인터넷 방송 BJ 살인사건 편입니다. 2016년 5월 2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나의 글이 올라옵니다. 살인사건 피해자인 친누나를 기리며 라는 제목의 글. 이 내용 하단엔 다시 한번 구속시켜서 한국에서 다시 형사재판을 해서 그놈의 죄를 물을 것이고 또한 공범의 죄도 같이 물어 죄값을 평생 치르도록 하겠다. 유족이 남긴 글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5년 5월 26일 새벽 1시 38분 일본 휴고현 니시노미야시 주택가 쿠라쿠엔. 한 남성이 의식이 없는 여성을 업은 상태로 지나가는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여자친구가 의식을 잃었다며 다급히 119를 불러달라는 남성 30세 김씨. 구급대원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의식을 잃은 여성을 CPR 중이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5시간 반 후인 오전 7시경 그녀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의 신원은 한국인 유학생 23세 여성 A씨. 2010년 10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대학을 다니며 건축을 공부했던 그녀는 불과 졸업을 1년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5월 27일 부검 결과 얼굴, 몸통 전반에 걸쳐 피하 출혈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엉덩이 부분에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뼈와 척추도 골절 상태였고 몸 앞쪽과 뒤쪽에 있는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확인이 되었죠. 장기의 손상도 꽤나 심각했습니다. 간은 파열되어 있었고 폐는 손상되어 있었죠. 아마도 부러진 갈비뼈가 내부 장기를 찌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직접 사인은 장기 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광범위한 피해 부위와 특히 복부에 집중된 상처는 엄청난 외력에 의한 충격을 충분히 예견케 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지속적 폭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남자친구 김씨를 구속시킵니다. 자신은 직접 응급 요청을 했고 CPR도 하며 병원도 함께 갔는데 왜 자신이 범인이냐며 억울함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일본 경찰은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에 주목을 했습니다. 사망 전날이었던 오전 8시 52분 학교를 향하던 모습의 A양, 그리고 오후 12시 36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불과 이 CCTV는 집에서 50m 떨어진 거리였죠. 해서 분명 집안 내부에서 남자친구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으리라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원룸 내부 어디에도 폭행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깨진 물건이나 파손된 가구, 심지어 혈흔 한 점조차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A양과 김씨의 핸드폰도 마치 초기화를 해놓은 것처럼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 고베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를 풀어주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통해 만남을 갖게 된 두 사람. 타지에서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며 외로웠던 A양은 혼자 밥을 먹을 때면 한국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방송을 하던 12월 2일 누군가가 말을 겁니다. 자신을 도쿄에서 유학 중인 방송하는 사람이라 소개한 BJ 청풍, 바로 김씨였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방송 문화인 합동방송, 일명 합방을 빌미로 만남을 갖자는 연락, 그 이후 쪽지를 주고받은 뒤 잦은 교류를 맺으며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 2014년 2월경 이들은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헌데 1년 3개월 후 A양 돌연 사망해버린 것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김 씨가 범인이다라는 증거는 아예 없습니다. 핸드폰 내역을 삭제했다는 의심정황만 포착될 뿐이죠. 자신이 직접 병원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살인을 했을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과 A양이 살았던 원룸은 방음 자체가 되지 않는 공간으로 당시 거주하던 옆집도 폭행과 관련된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점, 이 모든 상황이 김 씨에겐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양이 학교에 출발하던 그날 5월 25일 아침 밤새도록 인터넷 방송 라이브를 진행하고 낮 시간에 잠이 들었다가 중간에 잠깐 깨었더니 A양이 학교에 돌아와 잠을 자고 있었고, 그 이후 다시 잠을 청해 한참 뒤 깨어나 보니 A양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듯해 문을 열어본 그 순간 쓰러져 있는 상태를 발견, 호흡을 하지 않는 것 같아 TV에서 본 대로 응급조치를 하자 갑자기 노란 물을 토하기 시작하며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 경찰에서 김 씨가 진술한 내용의 결론은 밖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귀가한 것 같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일반 승용차와 부딪혔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어디가 닿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다리입니다. 그 이후 충격으로 머리 부분은 전면 유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 범주 자체가 본 사건의 부검 결과와는 배치되는 정황이 보입니다. 그럼 정면부가 평평한 버스, 트럭과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 자체가 평평하기에 최초 충격 부위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A양 시신에서 나온 모습처럼 전면부, 뒷부분 그 모두까지 함께 나오는 것이 좀 어렵다는 상황이죠. 특히 복부에 집중된 상처를 봐서 아무런 방어 행위도 없이 전면으로 부딪혀 이 상처가 나오려면 배 부분을 차가 오는 방향으로 내밀고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혹시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테지만 여긴 분명 한 가지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A양은 집 도착 50m 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자전거를 탄 상태로 충돌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절대 복부 부분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부서진 A양의 자전거도 함께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원룸 밖에 멀쩡하게 주차되어 있었다라는 점이었죠.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두 가지 가능성을 더 제시합니다. 집에 들어오기 전 제3자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집안 내부에서 침입한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가능성입니다. 집안 내부에서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다. 사실 이는 김씨 스스로에게도 유리했던 상황, 옆집도 폭행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집안 내부 어떤 것도 부서진 흔적도 없고 혈흔도 없다라는 그 증거로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또 폭행을 당하면서도 남자친구 김씨를 부르지 않았던 상황, 즉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 집으로 돌아오기 전 제3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환한 대낮 밀집된 주택가, 그곳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순간적으로 당했다면 누군가에게 목격될 가능성도 높으며 이를 남자친구 김씨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매우 이상합니다. 근데 이걸 100번 1000번 양보해 설사 조용히 집에 들어와 잠을 잤다 하더라도 집안 내부 어디에서도 피해자 스스로 혈흔을 닦은 흔적조차 없다는 건 더욱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남은 가능성은 하나, 집안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A양을 숨지게 한 자가 김씨라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는 복원된 휴대폰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보통 연인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협박과 폭언, 조롱을 하는 김씨, 두려운 듯 잘못을 계속 빌고 있는 피해자 A양. 사건 전날 A양이 학교에 있을 시간인 오전 11시 8분, 김씨는 돈 관련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전에 가족에게서 돈을 받았냐라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A양은 숨지기 전 삼촌과의 통화에서 100만 원을 달라는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확인 결과 김씨의 통장으로 이체된 돈은 약 700여만 원. 지속적으로 A양에게 돈을 갈취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또한 체포 당시 김씨의 오른손에 남은 의문의 상처, 그 부은 흔적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김씨는 A씨가 학점이 좋지 않아 돈 걱정을 많이 했다며 자신이 자꾸 말려도 부모 삼촌에게 달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고, 자신의 계좌로 돈이 옮겨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피해자가 스스로 준 것이며 자신은 들어온지도 몰랐다라고 말을 하며, 손의 상처도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 다친 것이라며 모든 의혹을 회피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김씨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인 걸까요? 사실 김씨가 피해자를 업고 나와 119를 부르려 하는 행동과 CPR을 하는 행동은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는 이유, 즉 자신에게 올 피해가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범법 행위에 대해 노출이 되는 두려움일 수도 있죠. 즉 김씨가 A양을 병원에 데리고 왔다고 해서 범죄 사실과 완벽히 무관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내역을 삭제했다는 건 무언가 감추고 싶었던 것이고, 그 복원 내용을 살펴보면 금전 요구, 폭언을 했던 정황까지. 그렇다면 김씨의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했던 행동이다라고 보기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의심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A양의 원룸에서 김씨가 폭행을 가했다면 그 흔적은 반드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집 내부에서 폭행을 가한 게 아닐까요? 흔적이 없던 이유,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일 속 감춰져 있던 또 하나의 퍼즐. 이들이 동거했던 원룸에도 26일 새벽 지나가던 차량을 멈춰 세워 119를 부를 때도 병원에서도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 B씨였죠. 김씨는 피해자 A양은 약혼자, B양은 자신의 애인이라는 이상한 증언을 해 일본 경찰도 이게 혹시 한국의 문화냐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바람을 B양과 피웠지만 A양이 이 모든 걸 이해해주고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해 셋이 원룸에서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하며 절대 죽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이한 동거, 물적 증거가 사라진 이 상황은 바로 B씨 때문이었습니다. 119가 도착한 그 직후 원룸을 향한 B씨는 A양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 시각 물걸레질가 세탁기를 돌리며 집안 청소를 했던 겁니다. 해서 집안 내부 어디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집 내부를 청소한 이유에 대해 집이 더러워져 언니가 돌아왔을 때 집이 깨끗하면 좋아할 것 같아서 그 새벽에 청소를 했다는 이상한 답변을 하는 B씨.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청소했다는 것은 증거인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임에도 일본 경찰은 체구가 작고 폭행 가담의 정황이 없다며 B씨 자체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사건 당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씨가 폭행하는 모습은 절대 본 적이 없고 자신은 25일 새벽 잠이 들어 오후에 늦게 깨어나 보니 A씨가 학교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었고, 그 이후 오후 4시 44분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산 뒤 돌아와 5시 37분경 또 바로 앞에 있는 마트에서 에너지 드링크 2개를 사온 그 이후 계속 잠을 자다 깨어나 보니
A씨가 의식이 없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B씨도 아무것도 모른 채 잠만 잤고 김씨 어떤 지령 없이도 집에 와서 청소를 한 모든 게 알아서 한 행동이었을까요? 의혹 하나, B씨가 청소한 현장. 원룸 내부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말이죠. 바로 세탁기 내부. 그 안에는 수건 10장과 목베개, 압박 붕대, 그리고 찢어진 옷이 발견됩니다. CCTV 속 피해자 A양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입니다. 분명 멀쩡했던 옷이 13시간 후 찢어진 채 세탁기 내에서 발견되었다면 분명 외력이 작용했고 그걸 빨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의혹 두 번째, 소리. 분명 이웃은 폭행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A양의 몸에 남은 상처. 사건 당일 부러진 건 아니지만 이전에 골절이 있어 나아지고 있던 골절이 무려 6곳이 확인된 겁니다. 이는 폭행이 그날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이전에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집안 내부에 어지럽게 쌓여있던 물건들, 바닥에는 소음방지 쿠션과 이불, 그리고 목베개들, 무거운 운동기구까지. 이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고정시킨 뒤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상태로 주먹, 둔기를 이용해 복부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왔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의혹 셋, 과거의 폭행 기록들. 검찰이 보관한 기록에 따르면 2014년 3월 피해자 A양은 고막이 찢어져 수술을 받은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때도 남자친구 김씨와 함께였습니다. 숨지기 52일 전, 그때 당시의 부상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찍어놓은 기록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당시 A양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벽 2시경 계단에서 넘어졌다. 하지만 치과 의사가 보기엔 매우 심각한 부상이었죠. 이유는 턱뼈가 2군데나 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턱뼈가 밀릴 정도의 끔찍한 상황, 전치 6개월에 수술을 했던 상황이었죠. 몇 번씩 맞은 게 아니냐고 물었어도 A양은 웃으며 계단에서 넘어졌다라고만 말을 했던 겁니다. 숨을 거두기 20여일 전, 다리에 화상 자국 같은 멍이 있었고 붕대를 감은 사진들도 확인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무더웠던 여름 긴팔, 긴 바지를 입고 학교에 갔던 A씨,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 특히 턱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던 김씨는 더욱 잔인하게 폭행을 하고 그를 감추는 부분들, 팔, 다리, 그리고 복부를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 5월 9일 일본 고베지방법원 재판 첫날, 김씨는 심경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솔직히 억울하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다. A씨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다음날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김씨의 무죄를 확신한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일본 검찰은 이 지속적 폭행의 증거를 보고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5월 23일 일본 고베 지방법원의 히라시마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사고의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외부의 폭행이라면 피해자는 귀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의사의 증언으로 살펴보건대 피해자가 집안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씨의 오른손의 붓기, 이를 때린 흔적으로 인정하고 범인이라 특정한다. 금전 문제가 폭행의 계기로 보이며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잔인하니 징역 8년형을 선고한다. 증거인멸을 한 B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지속적 폭행으로 분명 언제든 사망할 수 있는 상태, 즉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행동을 한 김씨는 상해치사로 징역 8년, 내년에 출소합니다.
김씨 그리고 B씨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일본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기에 다 끝난 사건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더라도 대한민국의 땅을 밟는 그 순간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처벌받은 형량 일부를 감경해 줄 수는 있지만 말이죠. 상해치사와 살인죄의 형량은 분명 다르고 B씨의 방조, 공범, 증거인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을 날만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김씨가 석방되어 한국으로 추방되는 그날 검찰은 또다시 김씨와 B씨를 기소해 대한민국의 재판대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처벌을 해주시리라 분명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 측이 조금 잘못 판단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 일단 범행 동기와 관련해가지고 금전 문제로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범행 사건 당일날 폭행을 가해서 상해치사, 그래서 상해치사라고 본다. 그래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까지 정황이긴 한데 그 전에 있는 기록들, 이 모든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면 이들 셋이 함께 살고 있었죠. 그리고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내용들,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B씨랑 김씨는 A양을 이용했어요, 계속.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에서 금전적인 문제만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B씨도 같이 기소돼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할 거면 뭔가 질투심? 뭐 치정? 이런 부분을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데, 단순하게 금전적인 문제라고만 너무 쉽게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도 되게 아쉽고, 진짜 피해자가 같이 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정황들 다 보면. 그리고 그날 사건이 발생한 그날 분명히 폭력을 집안에서 가한 것 같다라고 일본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 것들을 왜 인정을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살인의 고의성, 특히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죠.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김씨는 자기가 죽이려고 의도를 하고 죽였다면 자신이 그렇게 해서 뭐 119를 불러달라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지속적인 폭행, 학대를 하고 나서 갑자기 상대가 사망을 했을 때, 사망하기 전 그 상황까지 끌고 가면 안 되니까 병원을 데리고 가는 그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언제랑 똑같냐면 치과 때도 그랬고, 뭐 고막도 그렇고, 똑같이 김씨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피해자가 사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사망하지 않을 거라고도 믿었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이런 폭행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범죄자들 특징이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게 폭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역치의 기준인 것 같은데, 자신의 쾌락의 역치인데, 처음에 폭행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 정도, 상대방이 아파하고 뭐 골절 아니면 피가 나거나 이 정도로 멈추지만,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가요. 그 다음엔 뭐 기절,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점점점 단계를 이제 강하게 하다가 결국에 그거에 대한 제지가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결론은 사망이거든요. 이건 모든 심리 전문가, 범죄 심리가 전문가분들이 인정하는 사안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행위는 상해치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살인으로 가는 과정이죠. 너무 끔찍한 거예요. 고문이에요. 사람이 죽을 정도까지 가게 됐을 때 살려서 어떻게든 다시 그 자신이 원하는 행위들을 이끌어내다가 또다시 폭행을 가고 언제 사망하게 되면 모든 게 나타나는데 그 정권 다 잊혀지고 그냥 상해치사 끝,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유족의 입장에서 봤을 땐 가혹한 처사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물론 이 부분이 일본의 형사 사건과 대한민국 형사 사건의 판결에 대한 그 기준이 달라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쪽에 대한 거 자세히 모르니까. 하지만 제가 이 사건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현재가 지금 2020년 3월이니까 1년 정도 후에 석방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석방이 되면 바로 한국으로 이제 송치죠.
바로 이제 추방이 되는 건데 한국도 알고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검찰에다가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돼서 이제 다시 수사가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검찰 자체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언론의 이슈만 받으면. 그러면 바로 다시 잡아서 들어오자마자 한국의 재판대에 세워서 증거인멸했잖아요. 이거 살인죄, 우리나라면 무조건 살인죄죠, 사실. 살인죄라고 살펴보고 살인죄의 형량이 나오면. 근데 저는 이게 일반 살인죄라고도 보여지지 않거든요. 금품이잖아요. 돈. 그리고 뭔가 사실 치적 문제가 꼈을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왜냐면 정황상 봤을 때 B씨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B씨도 처벌받아야죠. B씨가 이 방송을 볼진 모르겠어요. 안도하고 있을진 모르겠어요. 아니요. 처벌받아야 돼요. 범주는 되게 다양해요. 일단 증거인멸은 기본인 거고 거기에 더 붙어야죠. 예를 들면 폭행을 가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했다 해서 방조일 것지 아니면 그걸 함께 했던 공범인 건지는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쉽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조용히 살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때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실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했었어야 돼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만약 이 방송을 본다면 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형량이 이미 8년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형량이 어느 정도 감형까지 살인죄로 기소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문제인 거니까. 하지만 너무 끔찍했고 너무 잔인했고 그리고 그렇게 한 행동치고는 너무나도 적은 형량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사건의 뒷이야기들을 저도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